오늘 부모 세미나 제23강은 질투가 많은 아이입니다. 질투가 많은 아이들, 유난히 질투가 많은 아동이 있지요. 남의 잘하는 것을 보고 또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탐내는 아동인데, 질투가 많은 아동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아동의 단순한 행동이나 습관의 차원을 넘어 상당히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고쳐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편치 않아서 점차로 성격이 이상한 쪽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투란 뭘까요? 질투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봐 타인이 빼앗아 갈까 봐서 두려워하는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가 많은 아동은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로는 부정적 에너지가 많은 아동이다. 질투가 많은 아동은 부정적 에너지가 많은데, 질투가 뭐냐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질투가 뭐냐? 질투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뺏기는 위험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질투하는 마음과 분리되어 어려운데 질투심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시각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어떤 일에 대해서 자주 삐지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 에너지가 많다. 둘째로는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성향이 강하다. 질투가 많은 아동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많이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 되려는 성향이라고 말하는데, 요새 흔히는 인간관계 상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비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더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면 틀리겠는데 다르겠는데 두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는 친구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동이다. 질투가 많은 아동은 친구의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긍정적인 감정이 아주 다운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도 질투와 선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적으로 생각하면 재밌어요. 질투는 주로 현실, 상상에 지나지 않고 자신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선망은 자신이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부러워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많은 사람은 내가 잘해야지 남이 잘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질투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도 잘 안 하겠지요. 그럼 왜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심리적 원인을 보자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심리 상태가 어떤가, 그 문제를 고찰해야 되고, 심리적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의 원인이 어떤 점이 관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투는 부정적 감정이지만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 에너지도 에너지죠. 에너지라는 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심을 가능하게 만들고 진보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발전적으로 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심리 상태의 문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질투가 많은 아동은 심리적 공허감이 문제다라고 봐야 돼요. 질투가 많은 심리적 공허감이 자리한다고 봐야 되는데, 질투는 심리적 공허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심리적 공허감이 없는 아동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심리적 공허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질투가 없는 아동, 채워져 있는 아동이죠. 채워져 있는 아동은 남이 가진 것에 그다지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제 자기가 비어있다면 아동의 성격에 따라 친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칭찬하면 그 애가 부럽기도 하고, 또 부자로 사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더 많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부럽기도 하고, 좋은 옷에는 어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각자 유형은 다르다고 해도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공허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허감의 보상작용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러워한 것을 갖지 못해서 질투심이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는 공격성이 문제다라고 봐야 돼요. 자, 질투가 많은 아동은 공격성이 많아요. 자, 공격성이라는 겉으로 드러나야만 공격성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하는 것도 공격이고요.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화가 나 있고 분해 나고 있는 게 공격인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수동 공격이랍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소유라는 독점력과 그것이 침범을 당하는 위기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불안해서 갖는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집착력과 독점력의 상태다. 질투는 자신만이 독점하는 대상 집착에서 일어납니다. 질투는 실제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며 나타나는 강한 정서적 감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 정서의 대간의 앨리스는 개인이 비합리적으로 반응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 자원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반면에 질투가 많은 아동이 전혀 다른 아이처럼 굴겠는데 그것은 삐뚤어지고 억지를 쓰고 어린 동생이나 애기처럼 구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퇴행성입니다. 퇴행을 하는 것이다. 어린애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투감이 심해지면 자주 화를 내거나 토라지며 삐진다는 거죠. 삐지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울부짖거나 열등감을 갖는 온갖 문제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등감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열등감의 반전,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면, 내가 꼭 잘해야 된다, 완벽주의, 이것도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뛰어나야 된다, 이것도 열등감이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적 관점의 원인에서 보자면은 이제 욕구불만의 상태, 바라는 기대감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러움이 많은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투가 많은 타인이 자신보다 뛰어난 재주, 특별한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야 되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야 되고, 남보다 다 좋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기대와 칭찬과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될 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심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는 욕구불만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질투가 많은 아동은 욕구불만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욕구불만이 아동의 결핍을 유발해서 타인의 것을 탐을 내는 심리로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에는 재주도 있고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비교해서 뛰어난 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는 상대방과 비교적으로 올 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심리다. 이런 불만족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시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게 일어나냐? 가정에서 애정이 모자라 항상 남을 부럽다고 느끼는 아이, 그런가 하면 충분한 애정을 받으면서 더욱 욕심이 많아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유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상태론적으로 볼 때는 현상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둘째는 기대감이 너무 높다. 바라는 것이 많다. 질투가 많아도 자신이 바라는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왜 그랬을까? 기대감이 너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따라 좌우되겠나.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아동이 시골인 고향이라도 부러워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명절 때만 되면 차를 타고 멀리 간다 할 때 나는 어디 가지 못하고 이럴 때 시골을 고향으로 가진 아이를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서 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또 용돈도 타왔다, 세뱃돈을 타왔다 이랬을 때는 그 시골을 고향으로 가진 아이를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성격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도 부러워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별것이 다 부러워지는 것이죠. 어른들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동은 것이 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면 구체적으로 셋째로 부러움이 많은 것이 문제다. 질투가 많은 아동은 타인에 대해서 부러움이 많다. 그러니까 아동이 심리의 고마에서 비롯된 것을 초점을 두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질투가 많은 아동의 타인의 선망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아동은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러운 감정이 강한 것을 선망이라고 부른다면 선망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없는 뛰어난 특징이나 업적, 재산 등을 다른 사람이 가질 때 일어난 그들의 갈망 혹은 대상이 잃게 되기를 바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투는 주로 현실, 상상에 지나니고 자신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보이는 반면에 선망은 가장 원시적인 욕망이고 부러운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질투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 비교에 의해서 더 많이 갖지 못한 상대적 결핍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부정적인 심리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투 감정은 부모 양육의 원인에서 찾아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아이가 부정적으로 비교당한 경험이 참 많구나 이 점을 들 수 있겠고 차별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는 소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비교당한 경험을 많이 했다. 그것은 질투가 많은 성장 과정에서 비교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봐요. 좋은 쪽으로 비교를 많이 당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비교를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능력을 가진 아동이라 해도 비교를 당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은 이런 이유로 질투란 비교심으로 유발된다 보는 것이 질투심은 시기심처럼 비교심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까짓 것 누구나 하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발전이 없어 난 불행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 별걸 이러면 나는 불행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속에서는 부러운 것이 일어나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비교당하면 어때요? 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비교당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물론 내가 더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지만 말이에요. 둘째는 차별감으로 하는 피해의식이 문제다. 예, 질투가 많은 아동은 긍정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면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양육이란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하게 그 성격에 맞는 아동에 맞게 대응되는 그런 양육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질투가 많은 아동은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별을 받는다. 뭔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때 생각되는 것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에너지, 긍정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부모가 양육을 했느냐? 못해도 잘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괜찮은 존재로 존재 인정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분명히 양육 방법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셋째는 아동의 소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가 많은 아동은 소유 욕구가 많은 데에서 그걸 채우지 못했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이 뭐예요? 세 가지 본능을 얘기하면 자,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놀고 싶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유 욕구라는 것은 갖고자 하는 심리인데 이게 또 본능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성장해서 아동의 소유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너무 무시해도 아이에게 그 욕구 불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소유욕이 강한 아동은 질투심도 강하다. 그것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망상이 일어날까요? 생각하기도 어렵죠. 엄마는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는 식의 엉뚱한 망상, 말도 되지 않는 게 망상이죠. 특별한 근거 없이 질투심을 가지는 아동은 사랑하는 상대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타인과 어떤 애정관계를 가진다라고 망상하고 누구하고만 친하다, 나는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말도 안 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되어 있다.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아동에게 적절히 그에 대응해서 소유 욕구를 채워주면서 아이의 에너지 충족을 시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가 많은 아동을 상담 치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돼요. 부정성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부모 양육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 해소는 정서 발달의 향상을 통해서 인식 전환, 자신감의 증진을 해서, 부모 양육 방법은 또 이제껏 잘못된 것 좀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